테이블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라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그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엑셀 파일에서 시트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엑셀에서 한 장 한 장의 시트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시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제 버전을 이제 체크를 한번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걸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DBMS 버전마다 조금씩 이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데서는 되고 어떤 데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좀 최소화하려면은 일단 DB 버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화면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서버 스테이터스라는 요 가가지고 눌러서 보면은 요쪽에 이렇게 버전이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그 요 부분이 있죠. Administration, 예, 그 관리하는 부분, 요 탭 메뉴인데 이 스키마 하면은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Administration 가면은 요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변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서버 스테이터스 있잖아요. 예, 그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요건 지우고요. 이걸 눌러주면 이제 아까 제가 캡처 떴던 것처럼 여기에 그 버전이 나와 있어요. 5.5.57의 마리아DB다. 그러니까 저는 그 MySQL을 깔았으면 여러분들 여기 MySQL이 나올 거고요. 저는 여기서 그냥 마리아DB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MySQL이랑 거의 호환되는 DB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리눅스를 사용을 하잖아요. 예, 리눅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윈도우즈에 깔았으면 그냥 윈도우즈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서버의 상태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서버의 상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로컬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서 사용하니까 이제 연결하는 숫자들, 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 뭐 등등등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제로 만들어 볼 거는 이 그 빌딩에 있는 빌딩에서 센서를 달아 가지고 온도가 나온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그 온도들을 저장하는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BEM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빌딩 에너지, 그죠? 이게 빌딩이고 이거 안 써줘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건 에너지,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시스템, BEMS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빌딩 같은데 요즘 이제 스마트 시티에 스마트 빌딩 하면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된 건물들이 많은데요. 그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센서들을 건물에 부착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에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건물에서 제어 가능한 부분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을 한다든지 뭐 냉난방 한다든지 뭐 가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요즘 뭐 꼭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뿐만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태양광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걸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발전량 같은 걸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일단 이제 계측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서 그걸 최적화하는 제어.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을 사람이 없을 때는 뭐 조명을 끈다든가 냉난방을 끈다든가 그런 걸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BEMS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그죠? 그 센서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효율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이제 저장된 데이터들이 뭐 모니터링 하는데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데도 사용되지만 분석하는데도 사용이 되겠죠. 뭐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모인 데이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려서 최적화하는 그런 그 제어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그 데이터 관리의 수단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빌딩으로부터 그 건물들의 여러 가지 센서들을, 특히 이제 온도 센서를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그때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한번 만드는 것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장하는 데이터를 요 세 가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빌딩에서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온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그때 측정한 시간이 얼마냐 하는 요 세 가지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어느 빌딩이냐는 우리가 이제 빌딩마다 고유의 그 번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번호는 우리가 정수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시다. 양의 정수, 그 0과 그 다음에 그 양의 정수를 포함한 그런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빌딩 아이디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보통 그 우리 섭씨를 사용하는데 플로트 타입으로 해주면 되겠죠. 플로트 타입. 그 다음에 그 온도를 측정한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 시간 정보를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타임존 정보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국 시간으로 언제 측정한 거냐, 아니면은 세계 표준시로 얼마냐라는 건데, 보통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시간 정보를 기재를 할 때는 한국 시간으로, 우리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시간으로 뭐 저장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UTC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Coordinated Universal Time인데, 서로 이 약자랑 그다음에 이 풀어 쓴 거랑 좀 틀리죠. 이게 이제 프랑스 그 어랑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세계 표준시입니다. Coordinated Universal Time. 요거에 맞춰갖고 시간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어트리뷰트로 이루어진 테이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 같은 거 이제 만들고 이러려면은 우리 영어로 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대소문자를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테이블을 A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와,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으로 A를 줬을 때,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으로 소문자 A를 줬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테이블이냐 다른 테이블이냐, 이걸 구분해 주는 게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해 주느냐 아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대소문자를 구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테이블 이름을 A라고 주고서 나중에 소문자 A로 지칭했을 때 같은 테이블을 의미하느냐 아니냐,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DBMS의 설정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체크하냐면은, 아까 보여줬던 요 서버 스테이터스 보는 데서 스테이터스 앤 시스템 베리어블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요걸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베리어블,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에 변수가 있거든요. 그 변수들의 설정에 따라서 그 서버의 동작이 결정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검색을 하세요. 로어라고 해가지고, 로어라고 치면은 여기 로어 케이스 테이블 네임스 해갖고 제로라고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2라고도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설명들이 쭉 있거든요.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실제로 실습하는 것을. 자, 여기 보면 시스템 베리어블 가서 여기 시스템 베리어블 누르고요. 그 다음에 로어라고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로어라고 치면 저는 제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1이라고 나오든지 아마 2라고 나오든지 아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면 이게 제로라고 설정이 돼 있으면은 대소문자를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한 테이블과 A라고 한 테이블은 서로 다른 테이블이라는 거고요. 1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not case sensitive, 이게 아마 대부분 그 윈도우즈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윈도우즈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MySQL이나 이런 거 깔았으면은 여기가 넘버 1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니까
대문자 A로 한 거나 소문자 A로 한 거는 서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2라고 되어 있는 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그 케이스 not case sensitive거든요. 대소문자를 구별을 안 하는데, 그럼 1과 2의 차이는 뭐냐? 1번은 모든 그 이름을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소문자로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번은 저장할 때는 대소문자를 가려서 저장하는데 비교할 때는 not case sensitive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윈도우즈에다가 설치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다가 똑같이 로어케이스 테이블 네임스 보면 1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윈도우즈에 깔린 MySQL 이런 것들은 not case sensitive, 즉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소문자를 가지고서 테이블을 구별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이제 컬럼 네임도, 어트리뷰트 네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